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통일론의 저자 김용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8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김정은을 다시 만날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란 문제의 협력 거절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한국과의 관계와 연결하는 듯한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트럼프가 왜 그랬는가 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지난 80년 미국은 무엇으로 패권을 유지했는가? 먼저 역사를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80년 동안 미국은 국제 정치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자산을 봅니다. 첫째, 군사력 자산.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핵전력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였습니다. 둘째, 경제력 자산. 달러, 금융시장, 세계무역, 브렌튼 우즈 체제와 미국 경제의 압도적 규모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세계 산업 생산과 금 보유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달러가 전후 국제 경제의 핵심 통화가 됐습니다. 셋째,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성 자산입니다. 미국이 약속하면 동맹국이 믿을 수 있는가? 미의 군사력이 필요할 때 실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뢰의 자산입니다. 미국의 전후 영향력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동맹과 국제제도를 통해 유지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난 80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군사력 플러스, 경제력 플러스, 동맹 플러스, 신뢰성. 그 네 가지가 합쳐져 미국의 패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경제력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신뢰의 자산에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강의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8월 한미동맹에 무슨 변화가 나타났는가?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비용 문제와 한국의 이란 문제 협력 여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UFS는 당초 11일 일정에서 5일로 줄고 야외 기동 훈련도 축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훈련이 며칠 줄었느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맹의 군사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맹은 단순히 무기를 같이 사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동맹의 핵심은 상대방이 위기 때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북한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북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북한의 전략을 최소한 3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미동맹의 균열입니다. 둘째,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과 북한의 양자 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에반스 J.R. 리비어의 분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비어는 과거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약화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역할 축소를 추구할 가능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UFS 축소를 바라볼 때도 북한이 좋아하니까 나쁜 정책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훈련을 줄이면 평화가 온다라고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훈련 축소 이후에도 이를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고 8월 2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양보가 곧 평화는 아니다. 억지가 곧 통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트럼프의 4번째 김정은 정상회담,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김정은과 3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2월 하노이, 그리고 2019년 6월 판문점, 그리고 지금 2026년 4번째 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계획을 밝히면서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미국 정부가 공식 확정한 수치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 국방당국이 소개한 추정치는 80개 내지 120개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 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57기라고
추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역사적 차이를 봐야 합니다. 2018년의 북한과 2026년의 북한은 같은 북한이 아닙니다. 핵 능력도 달라졌고 미북 관계도 달라졌고 북러 관계도 달라졌고 국제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 임기와 정치적, 인적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정상회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무엇이냐입니다.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한미동맹의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가? 한국을 배제한 미북 양자협상으로 가는가? 아니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관리하면서 단계적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구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패싱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한반도 통일론의 저자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한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구경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세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맹을 버리는 것이 K통일 2.0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된 동맹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통일 전략을 추진할 공간이 생깁니다. 둘째, 한국의 독자적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맹에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능력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과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미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K통일 2.0, 저는 여기에서 제 기존 통일론을 AI 시대에 맞게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과거의 통일론은 주로 정치, 외교, 군사, 제도, 영토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새로운 통일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연결되고 AI가 언어와 정보를 연결하고 사람이 연결되고 경제가 연결되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면 제도적 통합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K통일 2.0입니다. K통일 2.0,
무엇을 할 것인가? 5대 실행 전략. 첫 번째, 데이터. 데이터를 연결하자. 이산가족, 북한 관련 공개 정보, 해외 동포, 경제산업 자료, 역사 자료를 연결합니다. AI 기반 한반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AI, 인공지능으로 장벽을 낮추자. 남북한의 언어와 표현을 AI가 연결합니다.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교육, 번역, 역사, 문화, 경제, 환경 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eople, 사람을 연결하자. 한국 사람만의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 탈북민, 재외동포, 한국 청년, 세계의 한인 청년을 연결합니다. 7,500만 한민족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장기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코퍼레이션, 작은 성공을 축적하자. 처음부터 거대한 통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AI, 보건, 환경, 재난관리, 농업, 도시, 에너지, 교육 등에서 작은 공동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institution, 제도화하자.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법과 제도, 국제협력, 기업투자, 민간기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티그레이션, 즉 연결된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칭 K-통일재단, 정권보다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더하고 싶습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대통령도 바뀝니다. 미국 대통령도 바뀝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칭 K-통일재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를 대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권을 위한 기관도 아닙니다. 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청년, 재외동포, AI 전문가를 연결하는 장기적 플랫폼입니다. closing,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여러분, 역사는 2020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는가? UFS가 며칠 지었는가? 미국 정상회담이 성공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가 더 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가? 미국이 변하고, 중국이 변하고, 러시아가 변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변하고, AI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했는가? 저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필요합니다. 강한 국방도 필요합니다. 미북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사력의 시대에서 데이터와 AI 시대로, 대립의 시대에서 연결의 시대로, 기다리는 통일론에서 만들어가는 통일론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통일은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통일은 사람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에 끝내지 말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K통일 2.0입니다. 감사합니다.